네, 안녕하십니까. 첨언제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윤수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과 하지정맥류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고 가장 많이 수술됐던 암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갑상선암은 그만큼 흔하지만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조기 진단이 잘 되고 수술을 잘 하는 나라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과해지는 갑상선 항진증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갑상선 질환 때에 하지정맥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갑상선 호르몬을 드셔야 되는 경우, 물론 호르몬 약을 잘 챙겨 드시면 대부분 갑상선 수치는 정상 범위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증상은 없이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율이 감소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만성 정맥질환, 하지정맥류도 결국은 다리의 정맥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조금 원활치 않게 되면 동반된 증상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가 피로한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다리가 더 붓는 증상이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항진증 때는 대사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 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리에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과한 혈류가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의 정맥 혈액순환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다리가 더 붓거나 무겁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하는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거나 두 가지가 다른 하지정맥류의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다리의 정맥 혈액순환에 어떤 변화를 주기 때문에 붓거나 무겁거나 저리거나 하는 하지정맥류의 그 어떠한 증상도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정맥의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근육의 상태나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는지 또는 유전적인 성향이 어떤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갑상선의 기능이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만성정맥질환, 하지정맥류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지정맥류가 있었는데 증상이 경미했던 경우에 갑상선 질환을 새로 앓게 되면서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악화가 돼서 기존에는 없던 다리의 부종이나 열감이나 팽만감이나 무거움 등의 하지정맥류 증상이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었는데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서 다리의 혈액순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지정맥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갑상선 질환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 번쯤 숨어있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더 불편한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시고 가까운 혈관외과 전문병원을 찾아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